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천하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또 제 추가 질문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상근 위원장님과 우리 그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 그리고 행정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그냥 저 메모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5번째 질문은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겁니다.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그 자료 제출은 1153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주제는 혁신학교 예산 세부 지출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정책기획과 김태욱 장학사님, 정환섭 장학사님이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혁신학교는 2015년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진보 교육감님들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통해서 학교의 그 학교 운영 체제의 혁신, 그리고 학교 교육력 강화의 혁신,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혁신, 이것을 주 목표로 한 그 핵심 정책으로 2015년부터 쭉 시작해서 혁신학교, 미래 혁신학교, 혁신 동행학교로 이렇게 쭉 돼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혁신학교의 큰 틀의 흐름을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의 예산 집행액을 보니까요. 2021년, 22년, 23년도 대체적으로 21년도에는 34억, 22년도에는 38억, 23년도에는 39억, 총 3년 동안에 약 113억여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하종 당진 교육장님께는 학교 운영 체제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진 교육장 송하종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의 업무 전달 회의에서 교직원 상호 존중 토론 시대로 바뀜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업무 최적화를 통해서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의 토대를 만들었다. 세 번째는 학교 단위 수업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지역 마을과 공유하는 학교 자치가 실현됐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 관리자 선생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바로 거기에 지속적으로 근무를 안 하시고 전출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메우기 위해서 또 선생님들이 지원을 안 하니까 이게 교장 공모제로 이 자리를 채운다. 그 교장 공모제는 거기 핵심이 그 선생님들의 승진 후보 서열에 있는 것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승진을 해야 될 그 선생님들이 하지 않고 거기에 들지 않은 다른 선생님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도 교육의 어떤 서열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그 선생님들과 관리자 사이에 그러한 그 갈등이 있고, 그 관리자가 어떤 의사결정이 거기에 반영되지 않고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거기 관리자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네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그러니까요. 저 교장 선생님들이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라고 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가? 계속 학교가 계속 딴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선생님들 그 지원 안 하니까 그 자리를 교장 공모자로 채우고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그 서열 자체가 그 교장 공모제는 어떤 관리 최고 그 관리자의 의지에 의해서 또 그 자리를 또 채우는 거 아닌가요? 저도 학교 현장에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데 그 이미 자리가 결정돼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기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그동안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혁신학교에서는 관리자도 의견을 전혀 내지 않는 게 아니라 n분의 1로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의견 개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이 옛날처럼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볼 때는 관리자의 역할이 좀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여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학교 교육력 강화가 어떻게 혁신이 돼 있는지 그 유재환 교육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한교육청 유재환입니다. 혁신학교가 기존의 어떤 학교 문화, 운영 방식을 떠나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소비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혁신학교인데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시죠? 예, 교육력 강화 말씀하신 거죠? 예, 혁신학교를 통해서 교육력이 계속 이제 강화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는 교육력은 학부형님들이 교육력 그 자체를 신뢰하지 못해서 학원으로 전부 다 하고 그렇게 또 이렇게 하는 거지 않나요? 교육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혁신학교 운영을 해서 학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학교로 인해서 과연 학력이 향상됐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은 학교의 어떤 정성적인 서술형적인 만족도 조사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사실 제가 수합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어쨌든 혁신 학교는 기존의 어떤 교사 중심의 수업보다 토의 토론 수업이라든지 학생 체험형 중심 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학력이 향상되는 것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또 앞으로 미래 사회에 추구해야 될 그런 교육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에는 저는 100%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학부형님들이 생각이 그 지식 위주로 그렇게 전부 다 성과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 학교의 공교육을 신뢰하지 않고 학교에 맡기지 않고 학원을 가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국가의 어떤 저출산 문제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맥락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교육비 이런 쪽에 너무 이제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좀 어떠한 상당히 어떤 괴리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혁신학교의 학부형님들이 그런 그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에는 초등학교 5교와 중학교 한 곳이 지금 혁신학교를 운영 중인데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나치게 학력을 강조하는 것은 그 학생 본인에게 있어서 발달에 큰 그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향상 정도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거의 중심이 돼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혁신학교 운영이 도움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혁신학교를 잘못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좀 다르게 취지대로 적용이 되지 않아서 다수의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초청 차원에서도
컨설팅 장학 시에 혁신학교 운영이 잘 되는지 살펴보고 바른 방향으로 혁신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핵심에 거기에 핵심은 선생님들에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님들이 선생님들을 정말로 믿고 그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더 자기의 책무성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학원 안 보내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그러면은 학교에 더 이렇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 혁신학교 쪽에서도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에 대해서 그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 박동신 예산 그 교육장님께서 말씀. 교육장 박동식입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 부분에서는 첫째,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 실정이라든가 학생 상황에는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었고, 둘째로는 배움 중심 수업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교사기법의 관찰 중심 연구 수업에서 학생들이 관찰을 통한 성장 중심의 수업 연구로 변화가 되었다. 그 다음에 셋째, 과정 중심 평가가 운영된다. 획일화되었던 중간, 기말, 집필고사 중심이 아닌 다양한 과정 중심 평가 운영으로 학생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은 평가의 방법의 그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객관식 사지선다형 평가에서 어떤 그 서술형 평가 그리고 직접 그런 평가를 이제 학생들이 할 수 그런 쪽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향상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마치고요. 저기 진기성 청양교육장님께서는 혁신학교 운영의 앞으로 그 개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양교육장 신기성입니다. 예, 혁신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사의 어떤 전문성이 좀 신장이 될 측면이 있고 학생들의 그 역량 중심의 활동, 자치 활동 강화랄까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반면에 그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애로가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원들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자꾸 몇 년 주고 옮기기 때문에 혁신교육에 뜻이 있는 교사를 아니면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핵심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교사들의 그 인사이들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결함이라기보다는 부족함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이 잘 통합돼서요. 앞으로 이제 그 혁신학교가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기 충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그 각 그 시도가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2015년부터 이러한 것들로 다 이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충청투데이에 그 2024년 10월 17일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그 김지현 기자가 여기에 그 기사를 쓴 건데 충남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학급 늘려야 이런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4월 기준 13,430명이 현재 다문화 학생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6.6%가 증가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결론은 지금 충남의 다문화 학생 중에 약 5.2%만 한국어 학급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장님들이 지역에서 혹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시는 그런 교육장님들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떤 답변을 해주시냐면 한국어 학교에서 일주일의 운영 시간 수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팬도 전 없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다요? 당진경장 송환입니다. 예, 말씀. 또 초등학교에 한국어 학급이 하나 있고 있습니다. 예, 주당 20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당 20시간요. 네. 근데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어떤 상당한 궤도에 오를 수가 있는데, 특히 외국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 과정을 지금 수업 시간에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습득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하고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들의 5.2%만 한국어 학급에 이 수업을 받고 있다는, 턱없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투자가 돼서 이 다문화 학생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고 일주일에 20시간 해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교육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제일 중요한 게 한국어 교육입니다. 한국어가 돼야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중언어 강사를 17명 7개국을 도와서 다문화 학생 주당 23시간씩 추가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당진시와 내년에는 이 수업 시간을 더 늘리고 애들을 좀 국가별로 모아서, 지역별로 국가별로 모아서 한국어 수업을 더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도정 질문,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이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이제 학교로만 맡겨서는 안 된다. 이제 지자체도 나서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충남의 외국어 교육원, 그리고 아산의 세계 시민교육센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현장 방문도 다녀왔고요. 이 다문화 교육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안산의 청소년 세계 시민 교육센터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지역교육청도 이제 합쳐서 학교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지역 지자체, 그래서 김태웅 도지사님께 그것을 제가 건의하려고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문화 교육은 이렇게 질문 마치고, 그 다음에는 교사학습 공동체 예산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제가 1192쪽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을 제출을 요청을 했고요. 최근 3년 동안에 자료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은 1192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질문을 드릴 것은, 첫 번째는 학습 공동체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박동신 교육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공동체 예산 사용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어떻게 예산이 쓰여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환 태환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학습 공동체 연구 주제는 주로 어떤 주제를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기성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송하정 교육장님께서는 이 학습 공동체 앞으로의 개선 방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학습 공동체를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먼저 박동신 교육장님께서 학습 공동체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局박동신입니다. 예, 주로 학교 밖 전문자 학습 공동체라든가 학교 안 학습 공동체는 주로 수업 나눔과 협력적 문제 해결, 토론 협의 문화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타 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공동 주제라든가 공동 수업, 또 수업 나눔, 교육과정들을 연구할 수 있는 학교 밖 연구활동 자리를 마련해서 수업과 생활지도 관련 전학공 운영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전학공의 경우는 그 운영 사례를 서로 교사들끼리 공유를 하고, 타기관에 근무하는 교사가 이렇게 서로 협력적으로 주제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된 또 생활지도와 관련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기성 교육장님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제에 대해서. 예, 청해교육장 진희성입니다. 학습 공동체의 그 주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점자 학습 공동체는 초기에 비해서 많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도입한 이후에 학습 공동체를 취미 활동이랄까 동호회 수준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성이 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그 수업 전문성을 신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은 지원청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것을 도교육청에 다시 제출을 하면은 도교육청에서도 취지에 타당한지를 보고서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인지를 보고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지원청에서도 그런 내용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장학 지도라든가 현장에 갔을 때 그걸 항상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 연말에 가서는 그동안에 썼던 어떤 정산서랄까 등등을 잘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송하종 교육장님 이제 개선 방안에 생각하고 계시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교육장 조정입니다. 방금 청양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습 점도 학습 공동체가 좀 체험 위주로 운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성이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어서 요즘에는 학습에 학생들의 도움이 되는 주제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개선 방안으로서는 관리자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관리자의 관심과 시간 확보, 공간 마련 이런 여건 조성을 관리자가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2017년, 16년도부터 저도 몇 차례 그 해마다 이 학습 공동체에 참여를 하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 되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는 1년에 한 몇 차례, 수차례 이렇게 모이고 나중에 이제 정산하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에게 전문성 쪽으로 신장하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을 좀 응원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시는 거죠? 예, 마지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학부모회입니다.
학부모인데 임원수 저기를 했고 1236쪽에 떼쳐서 끝난 줄 알았죠. 원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초등 특수교육과 학부모 지원 전문가 공미성 선생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충남의 총 초중고 특수까지 합쳐서 총 731개 교 중에서요. 학부모 수가 729개, 2개 학교만 제외하고 다 이렇게 학부모회가 조직이 됐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당선되셨을 때 학부모회가 전부 다 해체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회가 다시 2021년도에 다시 이렇게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조례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요. 네 가지를 주제로 제가 써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회 구성의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학부모회와 학교의 어떤 교육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학부모회가. 세 번째, 학교 교육 활동에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요. 있으면요. 네 번째, 학부모회 예산 반영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어떻게 학부모회에 부여된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항목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부모회 구성의 목적입니다. 예, 대한교육청 이사원입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의 목적은 과거에는 사실 학부모회라든지 그런 조직들이 학교에 어떤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학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활동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되게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셔서 불신도 쌓이고 불만도 쌓이시고 이렇게 되는데 학부모님들 임원 중심으로 학원 중심으로 학교를 잘 오시다 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하시고 학교에 대해서 또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정 내용의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학부모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역량이 또 함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회를 통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에게 대해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또 학생 성장에 또 교육에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해서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학부모회의 조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니까요, 그게 부칙에 2020년 2월 28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총회의 최초 소집에 관한 경과 조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능을 보니까요.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 제시. 2.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3.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4.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5. 그 밖에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왜 첫 번째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 제시. 전 이 항목을 좀 보면서 학부모회 왜 이런 조항이 이게 어느 의원님이 이게 발의하신지는 나 모르겠는데 제정을 혹시 이용국 의원님 아셔요? 모르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조항을 어제 검색을 하다 보니 이런 조항이 있어서 학부모 저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릴 건 그냥 이 정도로 그치고요.
예,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조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학부모회와 학교의 어떤 교육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목적을 말씀하셨고요. 또 학교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째, 학생들의 복지와 학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회는 학생들이 부단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안전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의견을 학교에 적극 전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교육 정책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입니다.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시고 또 학부모 시각에서 학교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그런 다양한 학교 행사나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에 학부모들이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나 학부모의 그 운영을 참여를 하시나요? 저기 혹시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의 그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나요? 학교마다 예. 그런 그 대략적으로. 상이합니다만 아무래도 초등학교 쪽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중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좀 관심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아주 극소수의 학부모님들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거의 주도하시고 그런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그런 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학교 교육 활동에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학부모회가 학교 교육 활동을 침해한 사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현교육장 최기성입니다. 순서상 제가 그 질문을 받았는데요. 글쎄요,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없지는 않죠. 지금도 더러 있는데 그것을 학부모회 차원에서 교육활동 침해라기보다는 학부모 개개인의 판단이랄까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학부모회도 상당히 그 내부의 어떤 연간 교육이랄까 나름대로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조율된 의견이랄까요, 종합된 의견이랄까 그런 것들이 학교에 제출이 되는 편이어서 우리 청양에서는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그 천안 지역에서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굉장히 선생님들도 또 이동하시고 그런 것들을 사례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예산인데요. 옛날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부모의 예산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옛날에는 뭐 자모회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산이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모든 그 학교, 아까 말씀드린 700 몇 개 학교죠. 거기에 전부 다 이게 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도 무슨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선정이 된 학부모회가 그것을 예산을 받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팀교육장 송호정입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교의 예산을 배부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사업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에서 150만 원 정도 학교 규모에 따라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로 이제 학교 교육활동, 애들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그건 아니네. 학습 공동체에 대한 건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나요?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기 장시간 다양한 제가 질문을 오늘 총 8가지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교육장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규 의원님께서 60초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60초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본 의원이 수업 중에 학생들